안녕하십니까. 스프링부트와 MySQL로 배우는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 첫 시간이고요. 오늘 배울 거는 이제 스프링부트에 대한 개념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야 될 목차들은 이번 강의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무엇인지 아주 깊게 보지는 않고요. 짧게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무엇인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개발 도구 선택하고 설치하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생성,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추가, 그리고 프로젝트를 생성했을 때 폴더랑 파일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HTML을 활용하게 되는데 그 템플릿 엔진이라는 거에 대해 개념을 좀 짧게 배우고 넘어가 볼까 합니다. 먼저 스프링 프레임워크는 여러분들 이미 이 과정을 배우려면 자바 정도는 어느 정도 학습을 하시고 온 상태일 거라 생각을 하고요. 자바를 이용을 해서 웹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하는 그럴 때 사용하는 프레임워크고요. 크게 스프링 프레임워크, 그 다음에 스프링 부트 두 종류가 있는데요. 초기에 나왔던 거는 스프링 프레임워크인데 스프링 부트도 물론 통칭해서 그냥 스프링 프레임워크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비교해서 조금 더 개발하기 편리한, 그러니까 대부분은 환경 설정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 시간을 좀 많이 뺏기게 되는데 스프링 부트로 넘어오면서 해당 부분들이 좀 간소화되고 조금 더 간편하게 설정할 수 있게 XML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별도로 자바 코드로 유전성을 관리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행위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체로 공기업이라든지 좀 규모가 큰 오래전부터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은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하고요. 신생, 새로 이제 스타트업을 하거나 그런데 물론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전자정보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스프링 부트를 사용해서 조금 더 빠른 생산성을 필요로 할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자바의 객체 생성, 소멸 이런 라이프 사이클들을 일일이 개발자가 다 코드를 짜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하면 이런 라이프 사이클에 관련된 것들을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알아서 컨트롤을 해주기 때문에 개발해야 되는 코드의 양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핵심 기능은 IOC, 제어 역전이라고 하고요. DI, 의존성주의,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IOC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개발자가 모든 코드의 흐름을 다 결정을 하고 객체 조작을 하고 출력을 하고 이런 형식으로 지정이 되는데 이런 과정들을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위임을 해서 개발자가 사용해야 되는, 작성해야 되는 코드의 양이 좀 많이 줄어드는 상태로 개발을 하기 때문에 생산성이 아무래도 일반적인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지 않고 자바의 JSP를 날 코딩이라고 하죠. 날 코딩으로 짜는 것보다 훨씬 생산성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DI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뭐 클래스를 생성을 하고 뭔가 코드를 짜게 되면 관계 설정이 조금 느슨하게 스프링 프레임워크는 그렇게 제공을 해주고요. 무슨 소리냐면 어떤 생성자로 생성을 해서 클래스 내에 사용을 하게 됐을 때 나중에 코드가 바뀌었을 때 손을 많이 봐야 하죠. 클래스 간에 그리고 생성자 간의 관계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규모가 좀 많이 커졌을 때 하나를 수정을 해야 되면은 다른 클래스, 영향받는 클래스까지 다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든 일이 발생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직접적으로 저희가 생성자 함수를 사용해서 생성을 하지 않고 외부에서 생성해서 저희가 사용해야 할 클래스에 주입을 시키기 때문에 모듈 간의 결합이 조금 느슨해져서 조금 유연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지금은 조금 이해가 힘들어도 학습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니까 지금 이걸 보면서 이게 무슨 소린가 구글에 좀 더 검색을 해봐야지 그렇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조금 더 학습하기 전에 내가 다 알고 가고 싶어 하면 검색해 보셔도 되는데 조금 천천히 가셔도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는 코드를 이렇게 짜세요 하고 프로그래밍 방법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개발자가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하는 방법에 맞춰서 개발을 하면 되는 거고요. 적당히 코드를 짜두면 느슨하게 짤 수, 짤 수 있게 해준다고 했잖아요. 적당히 짜두면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알아서 해석해서 본인이 컴퓨터가 잘 처리해 주게 되고요.
그래서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핵심은 의존성 주입, 중복된 코드 제거, 다른 프레임워크와의 통합 편의성의 초점에 맞춰져 있고요. 스프링 프레임워크보다 스프링 부트로 넘어오면 자동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더 편리하게 코드를 짜실 수가 있습니다.